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야간요.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김성래 원장입니다. 약이 필요한지, 생활 습관만으로 가능한지, 어떤 분에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저 역시 60대 후반에 같은 증상을 겪으며 직접 검증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요의 정확한 원인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냐 아니면 치료 가능한 질환이냐, 이 부분 때문에 포기하냐 치료하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확정됐습니다. 바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야간요 해결법을 5단계로 집행하고요. 그리고 전 국민 모두 적용 가능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에게는 더 효과적이고요. 또 추가로 전립선 비대나 방광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는 각각 맞춤형 해결법을 제공한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요 해결을 1차와 2차를 따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야간요는 총 3주 안에 해결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6주,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8주 안에 해결할 수 있게 오늘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젊은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효과는 즉시부터 시작되고 이 기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받았던 다른 치료법과 조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생활습관 개선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해결 방식입니다. 야간요를 약물로 치료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생활습관 개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생활습관이 물 조절 몇 번 하면 얼마 효과 이런 게 생활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5단계 생활 개선법이 공식적으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저녁 수분 조절과 다리 부종 관리, 취침 전 배뇨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야간요 해결을 수분 조절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녁 6시 이후 물을 마실 때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 물어보거나 또는 수분 조절이 먼저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다른 건강관리법 적용할 때처럼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실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건강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 안 그래도 야간요며 수면 부족이며 특히 낙상 위험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번 해결법으로 단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야간요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당시 단기간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단기 효과는 있지만 원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게 추가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시기입니다. 오늘 야간요 해결법을 언제 시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오늘은 전문의가 최종 결정한 내용이고요. 6월 26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린 다음 실천을 해야 돼요. 빠르면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안내 후에는 각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이 갈 거예요. 그 다음 저녁 수분 조절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관련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문의가 최종 확정한 내용이라 실제 적용 이후에 효과 변동이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모두 효과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만약 바뀐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단계 야간뇨 관리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수분 조절입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 국물, 과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셔야 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되 저녁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커피, 녹차, 맥주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서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못해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젊을 때는 밤에 이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잠겨서 소변 생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에 그대로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수박, 참외, 오이, 배,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녁에 드시는 수분 많은 과일은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토마토 제품들, 즉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파스타 소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보면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수박을 드시고 녹차를 마셨는데 이 습관만 바꾸셨더니 야간뇨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물도 못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켜보시니까 효과를 직접 체험하셨죠. 또 다른 환자인 68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마시던 맥주 한 캔을 끊고 물 섭취를 오후 6시 이전으로 제한한 결과 3일 만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다리 부종 관리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걸 막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소파에 다리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 때문에 낮에는 체액이 아래쪽으로 몰리는데 다리를 올리면 이 체액이 순환계로 다시 돌아가서 낮 시간에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특히 심장이 약하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제가 진료한 77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 부종이 심했는데 매일 저녁 2시간씩 다리를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결과 야간뇨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압박 스타킹은 발목부터 무릎까지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다리 부종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압박 강도는 15-20 mmHg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벗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환자인 75세 정명자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 부종이 심했는데 매일 저녁 2시간씩 다리를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결과 야간뇨 횟수가 6번에서 3번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취침 전 완전 배뇨법입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에 가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밤에 추가로 만들어지는 소변을 최대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잔뇨가 남기 쉬우니까 소변을 본 후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여성분들은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아요. 화장실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살짝 벌리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집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야간뇨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소변이 안 마려워도 가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고 놀라워하셨죠. 또 다른 환자인 76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잔뇨가 심했는데 취침 전 완전 배뇨법을 실천한 결과 야간뇨가 7번에서 4번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면 환경 조성법입니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우리 몸이 낮으로 착각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암막 커튼을 치거나 작은 불빛도 모두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예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380-500nm로 이는 우리 뇌가 낮으로 인식하는 빛입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함께 줄어들어서 야간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3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의 야간 멜라토닌 수치가 58%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일반의 약품 멜라토닌 보충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시청을 중단하세요. 실내 온도도 18-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이병호 할아버지는 침실 환경을 개선한 후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야간뇨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자시계의 디지털 표시, 공기청정기의 LED 표시 등 충전기의 작은 불빛까지도 모두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불빛들도 수면 중에 각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야간 각성 시 대응법입니다. 밤에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진짜 급한 건지 습관적으로 깬 건지 구별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면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건반사적으로 깨자마자 화장실로 가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방광에 150ml 정도만 차도 요일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300ml까지 참을 수 있거든요. 이때 4-7-8 폭식호흡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다시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조건반사적인 야간 배뇨 습관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밝은 조명을 켜지 마세요. 발밑만 비춰주는 작은 조명을 사용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밝은 불빛을 보면 뇌가 이제 아침이구나라고 착각해서 각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LED 센서 등이나 모션 센서, 야간 등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조명들은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야간 화장실 이용에 매우 유용해요. 특히 3000K 정도의 따뜻한 색온도를 가진 조명을 선택하시면 멜라토닌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4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약물 없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첫 번째 저녁 수분 조절만 제대로 하셔도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2-3주 후에는 분명히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생활 팁들도 알려드릴까?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나트륨이 수분을 몸에 저류시켜서 야간뇨를 악화시켜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은 특히 저녁에 피하세요. 단백질도 저녁에는 적게 드세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소가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저녁 식사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섭취하세요.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적인 운동이 특히 도움이 돼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50-100회 정도 하시면 방광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5초간 조이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0회씩 5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TV 시청하면서나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 하지만 저녁 운동은 피하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하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특히 하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부종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도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독서 같은 이완 활동을 취침 전에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거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도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변비로 인해 직장이 팽창하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질 수 있거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야간뇨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한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이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 소변 줄기가 매우 약하거나 끊어지는 경우,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하복부에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는 2주 이내에 병원 방문을 권장합니다. 특히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이 퉁퉁 부었다면 신장 기능 악화나 심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붓는 거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로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을 체크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걸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야간뇨 해결법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